네, 안녕하세요. 또 다른 놀자 김영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22강 그 대도심이 큰 길은 매우 평탄하다. 아주 그 큰 길은 아주 평탄하고요. 아주 큰 맛은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이 생명수인데 물이 무슨 달콤하거나 짰거나 먹거나 그런 맛이 없잖아요. 그냥 밋밋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도 큰 사람은 큰 사람인지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공기도 그런 거죠. 그 53장의 그 경문의 주제를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도심이가 나옵니다. 우선 경문을 읽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윤유지 행어대도 유의시외 대도심이 이인호경 조심제 전신무 창시모 복문세 대리금 염음식 재화유요 시위 도가 비도야제 사계연유지 나로 하여금, 개연이라는 건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나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유지, 지혜가 있다면 행어 대도를 다닐 것이고, 그러다가 유의시외 대도를 걷다가 유의는 여기 옳지 않을 이 기울을 있잖아요. 옳지 않은 길로 삐딱선을 타면 왜 나는 제도에서 벗어났구나 해서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데 대도는 매우 평탄하다. 이 자는 명사로 쓰면 오랑캐이로 되어 있지만 쉽다라고 할 때도 이 자를 써요. 큰 도는 매우 평탄하다. 이 대도심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읽은 톨스토이의 그 책 중에 그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인생의 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어서 우리 김은도 PD한테 부탁을 해서 띄워놨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고 우선 경문을 보고 난 뒤에 한번 톨스토이는 현대적인 대도, 노자의 대도를 우리가 공부하고 난 뒤에 우리 20세기의 성이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그 대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도는 매우 평탄하고 밋밋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호경은 경자는 지름길 결자예요. 지름길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대도 정도로 가지 않고 편법이나 변칙이나 이런 걸 하는 거야. 이 법을 적용해도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법 앞에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검찰 패밀리들은 다 봐주고 자기하고 정적이 되는 야당이라든지 양심적인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먼지 털이식으로 수사를 해서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 편법 쓰는 거예요. 조심제 전신무 창시모 조정은 심히 제자는 썩을 제자입니다. 조정은 심히 썩어 있고 전신무 전어는 들파는 신무 매우 그 온갖 그 풀들로 잡풀들로 무성하게 돼 있고 창시모 창고는 매우 비어 있다. 아주 텅 비어 있다. 복문체 이제 지름길 편법 정도로 가지 않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편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문체 그런데도 문체 나는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어요. 김건희라는 여자는 자기가
국민이 뽑아준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남편 따라 쫄렁쫄렁 다니면서 그냥 경호원을 데리고 그 해외 나가가지고 명품 사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체라는 건 그럽니다. 명품 같은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사서 입고 대리금, 날카로운 검을 차고 요새 그 길거리에서 사고 나니까 이 정권은요 장갑차를 동원하고 총기를 소지한 군인들을 투입을 시키고 경찰들이 지난 토요일 날 이 세종의 집회를 갔더니 경찰들이 얼마나 고압적인지 확성기를 장인애들이 엄청나게 크면서 우리 그 촛불행동에서 집회하는 확성기 데시벨이 높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가 그 차선을 범하지도 않았는데 차선을 범하면 도로 집시법 몇 번으로 구금 영장 없이 체포합니다. 우리 집회를 막 방해를 하고 있어요. 야, 이 정권이 지금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주 편법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보경이죠. 대도로 가지 않고 이런 리금, 날카로운 창을 차고 고압적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음식을 싫도록 먹고 그냥 쓰레기 낭비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화유효, 재화를 아주 남아돌게 이렇게 생산하고 또 남아돌게 소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시위 도가, 이것을 일컬어서 도가 과자는 우두머리 가짜입니다. 도둑의 우두머리, 왕초들이 하는 짓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편법을 쓰는 왕초들이 하는 것이라 비도야제, 도가 아니다. 왕초들은 자기 왕궁을 사치스럽게 꾸미고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자기 이 장수들, 이 경원들을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호사스럽게 호텔에서 파티를 하고 돈을 검찰총장으로 해서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은 영수증 없는 돈을 막 뿌려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과, 도둑의 우두머리, 왕초들의 짓이다. 시경에 보면 이렇게 나라의 재화를 함부로 쓰는 것을 큰 쥐라고 했습니다. 석서라고 얘기했고, 김시습도 이 시를 이어받아서 석서란 그 시를 싣기도 하고요. 두보도 석서라는 나라의 국가를 훔쳐먹는 놈을 대도, 큰 도둑놈들을 큰 쥐에다 비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큰 쥐가 아니라 멧돼지가 설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그 곡식들 밭을 막 휘젓고 다니듯이 나라를 온통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자는 그런 대도의 길을 가지 않고 편법, 보경의 길을 가서 나라를 낭비하고 겁주고 이런 거를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우리 성이라고 할 수 있는 톨스토이는 대도를, 인생의 대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전은 늘 고전 그 자체의 원래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는 현대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톨스토이의 책 가운데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흔히들 상식이 되어 있는 삼금, 지금 상금이 있는데 이 삼금이란 말도 이 톨스토이의 이 기자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삼금, 지금 시간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있는 일, 시간적으로는 지금 그 인간적으로는 사람을 지금 만나는 사람, 그다음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게 삼금이라고 했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것이 세 가지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충실하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것을 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를 보니까 거기에 톨스토이가 한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톨스토이의 인생 대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을 하라,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이 50이지 1000명, 50대에서는 1000명을 알아서 자기가 할 일이 뭔지, 자기가 한계가 뭔지 알아서 자기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그죠? 군군 신신 부부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인생의 성공의 길이고, 두 번째는 생각을 하라, 이것이 능력과 같다.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실수가 적죠. 그 톨스토이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도 그런 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인간이 다른 그 동물하고 다른 점이 생각하는 것, 생각의 힘이죠. 생각을 깊게 해야 되고, 그것이 능력에, 모든 능력을 하는 효율적인 일을 하는 그 바탕이 된다. 그 다음에 운동하라, 그것이 젊어지는 비결이다. 제가 요새는 더워서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늘 우리 안양천변에 가서 산책을 한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해요. 그럴 때 우리 안 사람하고 하는 일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운동만이 살 길이다. 우리 데모를 하려도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2시간 동안 집회를 하고 또 행진을 하고, 그래 남에게 친절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건강해야지 친절해질 수 있어요. 자기 몸이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귀찮아요. 만사가 짜증이 나요.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짜증이 나요. 그죠? 그 자기가 건강하면 뭐 자꾸 도와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관심을 베풀어. 건강이 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에요. 행복의 기초적인 첫 번째 조건은 건강, 두 번째는 경제적 안전.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거는 가장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인 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아실현이라든지 좋은 사람하고 만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적극적인 행복의 조건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거 이제 적극 행복인데요. 이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것. 자꾸 책 채는 것들도 내 운동입니다. 머리를 자꾸 써야지 치매 걸리지 않고 머리빨리 생각이 합리적으로 되는 거죠. 이게 독서를 하라, 지혜의 원천이다. 맞습니다. 독서 인간 제1건지청사. 독서,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깨끗한 일이라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얘기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01년부터 18년까지 다산 강연에 귀향가 있을 때 자기 아들 학연과 학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 다산의 아들들은 여기 와보면 능내리에 있었거든요. 경기도 여기 별내하고 가깝습니다. 우리 한번 백승종 교수 모시고 한번 답사를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강진에서 능내 와보면에 있는 자기 학연과 아들 두 아들에게 편지를 자꾸 보냅니다. 그 편지는 아버지가 귀향 갔다 해서 아들들이 될 대로 되라 술이나 먹고 막 개판으로 할까봐 편지를 보는데, 그 편지의 첫 번째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학연아, 유야, 너희들 책을 읽어라. 특히 역사책을 읽어라. 너희들처럼 아버지가 패족이 되었을 때, 귀향 갔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다 저 집 망했구나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너희들이 가장 잘 처신하는 것은 책을 읽는 거다. 책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서 독서시 인간 제1권 청사. 독서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깨끗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가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을 슬기롭게 자기 인생을 현명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 다산도 그 자기 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절하라.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법정 스님의 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종교의 다른 이름은 친절이다. 이런 말 했더라고요. 종교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자들, 그 사람들에게도 한 인간으로서 성의를 다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의 속성과 통하다. 종교가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마루 종자, 가르칠 교자, 이게 어려운데 종교를 가장 쉽게 풀이하면 자비로운 눈길로, 따뜻한 마음길로 남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게 종교의 근본하고 통한다. 이렇게 법정 스님이 얘기했더라고요. 친절하라. 그것이 행보로 가는 거다. 내가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은 불친절할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했는데 불친절하게 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끊는 거죠 뭐. 끊어. 그 다음에 꿈을 꾸라. 그것이 대망의 청산. 여러분 지금 비록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지금 고생이 아닙니다.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이게 지금 난파 직전이다. 이게 기울어 가고 있다. 내일 전망이 없다. 이거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어렵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아이들이 자기 길을 찾아가고 책을 보기를 좋아하고 반듯하게 자라고 이렇게 하면 그 집에 미래의 희망이 있는 거죠. 청사진이. 그 다음에 사랑하고 사랑받으라.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 사랑이라는 거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차라리 행복하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원래 의미다. 그렇죠?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게 산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줌으로써 받고,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주위를 살펴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인생이 살다.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가. 옛날에 경주 채부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부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가는 사람들이 와서 쌀을 가져올 수 있게, 보이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죠. 그 다음에 이기적으로 살기엔 너무 짧다. 웃으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웃는 것, 그 아름다운 그 미소, 남을 편안하게 해줘, 즐겁게 해줘야죠. 그래서 나는 이제 코미디언들, 나를 웃기는 사람들, 그 사람 정말 그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힘들잖아요. 얼마나 지쳐 있어요. 남을 기쁘게 해주고 재미있게 해놓고 같은 말을 해도 약간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영혼의 음악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아마 톨스토이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성찰하라. 그것은 인생을 위한 영원한 투자이다. 뭐 꼭 그 종교인이 아니어도 자기를 늘 성찰하고 또 이렇게 하면 자기의 미래가 밝아지고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테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10가지를 톨스토이가 그 대도를 얘기했는데 하나하나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역시 대문호, 문학이라는 것도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 내가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에 톨스토이의 전쟁평가 5권 되는 걸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와, 그랬더니 정말 역시 대가더라고요. 전쟁 속에서 인간의 여러 가지 참상들, 그러니까 정난한 면들 보고 결국 그래도 그걸 벗고 난 뒤에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길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나폴레옹하고 그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총사령관의 그 익살스러운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한창 일해야 될 때는 대하소설 읽지 마세요. 저 인생 조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 낭비예요. 좀 더 약간 나이가 들어서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 이럴 때 앱스트랙트를 보고 그때 또 보고 그랬잖아요. 대하소설 좀 더 깊게 읽으려면 좀 여유를 가지고 이런 삼국지라든지 장발잔,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전쟁과 평화라든지 파우스트라든지 뭐 이런 책을 읽으면 그 글의 묘미가 훨씬 더 깊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54장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54장은 도 닦음의 효능이라고 했는데 도를 닦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한번 그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선근자 불발 선포자 불탈 자손 이제사 불철 수지어신 기덕내진 수지어가 기덕내요 수지어향 기덕내장 수지어향 기덕내풍 수지어 천하 기덕내보 고이신관신 이가관가 이향관향 이방관방 이천하관천하 선근자 불탈 잘 세우는 사람, 잘 이루는 사람들은 불발 뽑히지 않는다. 나라를 대도, 정도, 훌륭한 정치 철학, 정치 이념 이런 거에 입각해서 건설을 하게 되면 잘 무너지지 않아요.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지탱되는 데는요, 조선 왕조의 건국 이념을 정도전이라든지 권금 같은 그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 인도 정치, 그 덕치주의, 문치주의 이걸 기반으로 한 법전도 만들고요, 통치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경복궁이나 덕수궁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액자들이 다 정도전 권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정전, 정치를 부지런히 해야 하는 임금이 머무는 집이라든지, 전이라는 건 큰 집이에요. 임금이 머무는 집을 전이라고 하고, 왕비가 머무는 걸 당이라고, 희정당, 당이라고, 전당 합각 재헌 누정, 그 집의 크기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물론 경회루 하면 평평한데 세우는 건물을 루라고 합니다. 경포대는 저 바닷가 같은 데서 약간 높은데 집을 지어놓은 걸 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멋지거든요. 근정정, 희정당, 아주 평화롭고 기쁘게 전체를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저 건물 하나 이름을 지을 때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 덕치주의, 문치주의, 예치주의에 기반했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200년 된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도 굉장히 그때 흔들렸지만 또다시 200년이 지나가지고 500년까지 19세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잘 제대로 건국한 나라는 불발 무너지지 않고 뽑히지 않아요. 선포자 불탈 잘 껴안으면 불탈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술래잡기를 하거나 이제 놀이를 할 때 그 춤을 추다가 뭐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하면 딱 껴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외톨이가 막 들어가지고 하나를 떼내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막 안 떼지려고 막 껴안고 막 이렇게 하는 경험도 있으시죠? 그런 것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선포라는 건 톨레랑스로서 관대하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 이탈하는 사람이 없어요. 덕으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껴안으면 이탈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손이 제사불설, 자손 또 그 나라나 그 집이 자손들이 제사를 불철 끊이지 않아요. 그 나라라, 그 건국왕조 문묘에 제사를 지내니까 끊이지 않고 그 집안의 제사도 끊이지 않아요. 그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건국했다 해서 이 나라의 건국 시조들에 대해서 또 이 집안의 선조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수지어신 기등대진, 정도로서 수지어신 자기 몸을 닦으면 기덕내진, 그 덕이 참될 것이고, 수지어가 기덕내여 정도로서 그 집을 잘 닦으면 기덕내여 그 집의 덕이 여유가 있을 것이고, 수지어향 기덕내장, 그 마을을 정도로서 잘 다스리게 되면 기덕내장, 그 덕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오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지어방 기덕내풍, 그 나라를 정도로서 잘 닦아서 다스리면 기덕내풍, 그 덕이 아주 풍성하고 여유 있게 될 것이고, 수지어 천하 기덕내보, 그 정도로서 천하를 잘 닦고 다스리게 되면 기덕내보, 그 덕이 두루두루 사회 보편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런 이신관신, 덕으로서 이신관신, 몸으로서 몸을 보고, 이건 다시 설명을 할게요. 몸으로서 뭘 봐야 되고, 이가 관가, 나라로서 나라를 봐야 되고, 이향관향, 그 마을로서 마을을 봐야 되고, 이방관방, 그 나라 방자죠. 그 나라를 나라로서 봐야 되고, 이천하관천하, 천하로서 천하를 봐야 돼. 이건 뭐냐 하면 이신관신,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기업가들이 노동자를 하나의 인격으로 봅니까? 노예로 봅니까? 인격자로 봅니까? 수단으로 봅니까? 목적으로 봅니까? 난 그 절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적으로, 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더운 삼복더위에도 너희들은 쉬지 말고 쿠팡, 코스트코 쉬지 않고 하다가 거기서 사람이 죽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응?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사람 생명 줄인 거, 뭐 너 죽어도 또 사람 있어. 얼마든지 대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그냥 사람을 그대로 봐요. 꽃을 꽃으로 봐요. 꽃을 거꾸로 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라는 거예요. 나라, 집안을 다스릴 때 집안을 다스리는 효제,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화목, 이걸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향관향, 그 마을을 다스리는 도로서 다스려야 되고,
이방 관방, 그 나라, 한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를 통치하는 이념, 도덕, 인예지 이런 거로 다스려야 되고, 이 천하 관천하, 천하는 천하의 평화 논리, 미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중국 정도 대국이 되면 대국은 대국답게 이 세계를 경영하는,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이 생태 위기 시대에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그 생태 환경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미래의 21세기 22세기 후손들에게 깨끗한 이 지구를, 핵오염수가 방류되지 않는 바닷물을 넘겨주고 CO2가 가득한 이 숨막히는 공기, 이 하늘을 남겨주지 않고 동토가 다 그냥 녹아가지고 바닷물이 염도가 낮아지고 해수면이 올라가가지고 산호섬이 침수되고 이런 나라를 남겨주지 않고, 적어도 세계 제국이라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라면 나라답게 평화, 생태 이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뤄요. 나는 미국이 건국할 때 그런 에브람 링컨이 말한 그 민중의 이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미국의 그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 유지됐으면 미국이 아마 세계 제국으로 계속 유지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라든지 부시라든지 이런 놈들이 자꾸 탐욕을 부려가지고 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거짓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잠수함을 가지고 거기서 공격을 하고 쑥밭을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팔레스타인의 무기를 공급해, 이스라엘의 무기를 공급, 팔레스타인들을 공격하게 만들고 분쟁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자기 국익을 위해서. 저 남미의 독재자들, 쿠데타를 집권한 사람들을 자꾸 지원해주고 민주정부를 전복시키도록 CIA가 사주를 하고 막 이런 짓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니까 미국 제국이 정당성을 상실하고 서서히 기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근데 중국도 우리 백승정 교수의 제국의 시대에 들었지만 중국도 걱정해요. 중국에 인권이 없어, 인권이. 적어도 세계계 제국이 되려면 보편적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관이 되네. 지금 중국은요, 우리나라도 이제 돈, 권력 이거 문제되지만 그 시진핑 독재 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자본주의예요. 내가 북경대학 1년 했는데 북경대학을 갔더니 어떤 장사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북경대학 4년 동안 등록금 낼 필요 없습니다. 여기 북경대학 졸업장 팝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버젓이 북경대학 졸업장을 가짜를 팔아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내가 북경대학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더니 그 북동관 그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책이 참 소중한, 이거 저 돈 조금 주면 그냥 드립니다. 이게 돈, 정말 이게 자본주의, 겉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실제로는 가장 지독한 천박한 자본주의가 지금 중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만약 세계 제국이 되면 어떻게 될까? 난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미국도 돼서는 안 되고 중국도 돼서는 안 되고 소련도 돼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이 윤석열을 없애고 그 민주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한 10개 나라가 10개 나라가 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나 스웨덴이라든지 좀 인권 복지 이런 거 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좀 공동 경영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노자가 말하는 그렇게 천하를 다스릴 때 천하를 다스리는 평화의 논리로 해야 되고 집을 다스리는 뭐 자기 가훈이 있잖아요. 그거로 다스리고 국가를 할 때도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했으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헌법에 맞게 해야지. 검찰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지멋대로 이렇게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오 하이지 천하연재, 내가 어떻게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인가? 이 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4장을 보고 167페이지에 그 해설을 써놓았는데 마지막 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167페이지 맨 밑에 단락, 풍부한 발전 가능성과 다양한 장점이 있는 사람을 수능 성적으로만 재단하고 출신 학교와 봉급 맹세서의 숫자를 들이며 평가하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자는 거야. 인격으로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보자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보고, 여성은 여성으로 보고, 남성은 남성으로 보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 보고, 배우는 배우로 보고 해야지. 그걸 운동선수 보고 너는 왜 공부 못하냐고 얘기를 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에게 너는 왜 운동에는 젬병이냐고 얘기하고, 모든 걸 갖추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이 그럴 때는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걸 좀 관대하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나라를 나라로 보고 세계를 세계로 보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5장 볼까요? 55장은 현묘한 징표인데요. 한번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함덕지후 비어적자 독충불석 맹수불거 확조불박 골약 근유이 악고 미지 빈무지합이 최작 정지지야 종일호의 불의 화지지야 지하왈상 지상왈명 익생왈상 심사기 월강 물장정로 의지 부도 조이. 함덕지후 비어적자, 덕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은 비어적자, 적자는 빨가숭이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적자, 빨가숭이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빨가숭이,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다 노팬티예요. 고마들이 그냥 까막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그 빨간색 어린아이를 적자라 그래요. 덕을 두터이 지니고 있는 사람은 빨간색 어린아이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독충불석, 독벌레도 불석 쏠 수가 없고, 맹수불거, 사나운 맹수도 그를 물지 못하고, 확조불발, 독수리 같은 사나운 그런 움켜쥐는 힘이 있는 새도 불박 채가지 못한다. 골약 근유이 약고, 왜 그런가 하면 그 덕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골약, 뼈가 부드럽고 뼈가 말랑말랑하고 근육이 부드럽고 그렇게 타는 거예요. 애들이 특징이 골약, 뼈는, 어른들은 딱딱해서 연세 들면은 좀 여성들에게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잘 넘어지고 부러져요. 그죠?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그냥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나이 들면요. 딱딱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안 부러져요. 뼈가 말랑말랑해요. 골이 뼈가 약하기 때문에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 근육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데 악고 그 잡는 힘은 견고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한테 볼펜이나 연필이나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그 주면 꽉 잡는데 못 뺐습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 잡는 힘이 센지요. 애한테 주면은 절대로 못 뺐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요, 엄마 젖을 빨 때 그 빠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막 그냥 엄마 젖을 빨아요. 자기 생존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 빠는 힘보다 애가 엄마의 젖을 빠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이치죠. 그리고요, 미지 빈모지압의 최작. 이제 덕을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에게 비유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미지 빈모지압, 암컷과 수컷의 교합을 몰라도 최작, 최가 일어난다. 최는 고추를 말해요. 여기 빈모라는 것은 암컷과 수컷의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암수의 결합을 몰라도 어린아이는 최작, 고추가 빨딱 서요.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낮잠을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어린아이들이 고추가 서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잖아요. 그만큼 정기가 있는 거죠. 정지지자,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에 그렇다. 종일호의 불에, 어린아이는 종일토록 울어도 불에 쉬지 않아요. 이게 쉴 애자예요. 나는 강의를 한 2시간만 하면 목이 쉬어가지고 3시간째 되면 이게 막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데 애들은 앙앙앙 배고프다고 울고 오줌 쌌다가 울고 짜증이 난다고 울고. 애들은 그냥 울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엄마가 다 이놈이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얘가 졸려서 우는구나, 아파서 우는구나. 이게 엄마는 다 알아들었어요. 앙앙 울어도 그 목소리만 듣고도 다. 그 엄마가 그래서 도의 경지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왜 울어 이 자식이. 이거 뭐 이렇게. 아빠들은, 남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엄마들은 다 그걸 섬세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화제지야, 조화의 지극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하발상, 그 조화를 잘 아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 상도라고 하고, 지상말명, 그 상도를 아는 것을 명, 밝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익생활상, 더욱더 탐욕스럽게 더욱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을 왈상, 지향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할 때 밥을 잘 먹고 운동하고 쉬고 이렇게 하지 않고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인삼 먹고 뭐 좋은 고기 먹고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깨끗하게 죽지 못해요. 찔겨요. 그 채식했던 사람들,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깨끗하게 죽을 때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가나요. 그런데 너무 좋다고 녹용 먹고 인삼 먹고 뭐 이렇게 고기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은 중풍도 잘 걸리고요, 그 피도 맑지 않아요. 맑지도 않고요. 그리고 익생활상 너무 탐욕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심사기왈강, 그 마음이 기를 부리는 것을 정말 참으로 강하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노자가 말하기를 물장육도 그 사물이 너무 강장하면 노쇠하게 된다. 사물이 굉장히 세지면 노쇠하게 마련해요. 다리 꽉 차게 되면 기울어지잖아요. 권력이 최정점에 당하게 되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검찰로 모든 나라를 농단하고 있지만 이게 도덕이라든지 정치의 그
이념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지부도, 이런 것을 일컬어서 부도하다, 도답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무도하다. 이 윤석열 놈은 무도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검찰 권력의 행포가 극에 달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그냥 한동훈이가 노란 무슨 그 형광펜으로 그걸 썼더니 그걸 검투사가 무슨 검을 뽑는 것 같이 몹지다, 이 언론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이의 횡포 하는 짓을 비판하고 고발하지 않고 그걸 미화하고 가십거리라 될 것을 메인 뉴스를 하고 퍼나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물장릉로, 노자가 말하듯이 이런 검찰 정권의 무도함이 극에 당하게 되면, 노쇠하게 되면 결국 도답지 못해서 무도한 경지에 이르게 되고, 부도조의, 부도하게 되면 조의 일찍 끝장난다, 이렇게 노자가 이 윤석열이가 2024년에 집권할 걸 2600년 전에 예고를 해서 이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맞을 것입니다.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